카카오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까요?를 똑같이 접목시켜서 현대차, 기아차가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 다음은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인데요. 제가 이거는 몇 달 동안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제약바이오는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냥 차트만 봐도 그렇고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나마 조정 중에 있는데 조금 강한. 이건 제가 지난달 말에도 차트상으로만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이평선이 이런 걸 정배열이라고 해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201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배열에 있고요. 셀트리온은 역배열이거든요. 그래서 역배열에 있는 셀트리온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차트상으로는 더 강하고 최근 7월 달의 움직임도 월봉상으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가 올랐고 셀트리온은 지수 하락률보다 조금 더 빠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업종으로 본다면 제약바이오주는 지금 코로나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코로나 수혜주들 말고는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조정은 맞고요. 대장주 두 종목 중에 차트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더 좋다.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다음으로는 2차 전지 3대장인데요. 네. 제가 하는 유튜브에서 요즘 새롭게 만들어낸 말이 있는데 2차 전지 중간 보스 3 중간 보스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보다 반도체 소부장을 산 분들이 수익률이 아마 좀 더 좋았을 7월 달이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보세요. 3대장이 누구죠? LG화학. 7월 달에 어땠을까요? 지수 정도였네. 지수 정확히 몇 퍼센트 빠졌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까먹었어. 지수가 7월 달 한 달 동안 1.8%가 빠졌습니다. 아까 삼성전자가 진짜 똑같게 빠졌네요. 삼성전자가 1.8 빠졌으니까. 삼성전자가 지수랑 똑같이 빠졌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런데 LG화학을 보시면 1.7 거의 비슷하게 빠졌죠. 삼성 SDI는 제가 안 보고도 알 수 있어요. 7월 달에 더 좋았습니다. 7월 달에 삼성 SDI는 8%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이 아니지만 2차 전지 3대장 중에 삼성 SDI가 차트가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맞아요. 전에 얘기 주셨어요. 그래서 LG화학보다 삼성 SDI가 7월 달에 확실히 상승률이 높았고요. SK이노베이션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입니다. 자, 10%가 떨어졌죠. 그러면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평균값은 거의 보합이죠. 맞잖아요. LG화학은 1.8 빠졌죠. 삼성 SDI가 8% 올랐는데 SK이노베이션 11%가 떨어졌으니까 그냥 지수 평균값 정도로 한 마이너스 2% 정도가 이 세 종목의 평균값이에요. 이 정도는 암산을 하실 줄 알아야지 주식을 잘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3대장 말고 2차 전지 3 중간 보스라 그랬는데 걔네들이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습니다. 바로 누가 있냐면 에코프로비엠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이번 달에 30%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LNF가 있습니다. LNF 이번 달에 19%가 올랐어요. 그 다음 첨보가 있습니다. 첨보 이번 달에 20%가 올랐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특히 제가 이제 타 채널에 오면 특히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야, 오른 거 그 결과적인 이야기 하면 어떡하냐. 근데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저를 보시니까 결과적인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저도 매일 유튜브를 합니다. 매일 설명드리는 거예요. 매일 뭐라고 드리냐면 지금은 대형주가 묶여있는 시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묶여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을 2차 전지 3대장이 묶여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수익률이 더 높은 시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아신 분들이라면 3대장보다는 중간 보스 이 3인방을 공략하신 분들이 확실히 수익률이 더 좋았죠.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3대장은 지수 평균 하락률 정도. 그 중에서 삼성 SDI가 좋았던 거고. 근데 요 중간 보스 세 종목은 다 막 20%씩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볼 게 현대차 기아차죠. 현대차 기아차는 딱 지수 하락보다 조금 더 빠진 수준. 근데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사실은 언젠간 가겠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언젠가가 빨리 오진 않네요. 왜냐하면 이게 모두 1월 고점이거든요. 현대차가 1월 고점, 기아차는 2월 고점,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1월 고점 해서 요 1월, 2월 고점을 너무 높게 찍었던 이유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애플카 때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애플카랑은 다시 재료가 안 나오니까 재료 가치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저 재료 이상의 재료 또는 저 재료를 덮을 수 있는 실적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상태가 아니라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대로 카카오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까요?를 똑같이 접목시켜서 현대차, 기아차가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보는 편입니다. 네. 자, 그다음 업종은 이제 탑10 거의 다 했으니까. 근데 삼성 SDI가 LG화학보다 SK이노베이션보다 상승률이 높은 거는 네. 그 나머지 두 회사는 물적 분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영향도 일단은 있고요. 네. 그 영향이 있고 또 하나는 삼성 SDI가 그 6, 7월 달에 미국의 어느 회사더라 그 자동차 완성차 회사랑 그 계약 체결한 재료가 꽤 크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 또 하나는 요것도 기억하세요. 뭐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세심하게 세밀하게 아셔야지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삼성 SDI는 업종이 뭐라고 써 있나요? 축전지 제조업.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전지 축전지 제조업이죠. LG화학은 뭐라고 써 있을까요? 그냥 합성소재 화학업종이에요. 화학업종. SK이노베이션은요? 석유정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업 내용을 아시면 되는데 SK이노베이션에 보시면은 2차전지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석유 사업, 화학 사업이 메인입니다. 우리 다 주소에 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LG화학 보시면 석유화학 제품 및 등등등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를 물적 분할을 하는 거죠. 삼성 SDI는 배터리 회사를 물적 분할이고 인적 분할이고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한 회사. 그게 메인이니까. 이미 했어요. 삼성 SDI는. 보시면 여기를 보세요. 전자사업 중심의 사업부를 구축을 위해 2016년 2월 케미칼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4월 롯데케미칼을 매각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삼성 SDI는 화학회사를 물적 분할해서 화학회사를 매각해서 삼성 SDI는 전기, 전자회사, 특히 2차전지 배터리 중심의 회사인 거예요. 근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석유화학 회사이면서 심지어 2차전지 배터리 회사를 물적 분할하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삼성 SDI가 2차전지 3대장 중에 가장 2차전지 비중이 높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차트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차트는 가장 강한 차트는 맞는 거죠.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비교를 정확히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11위로 내려가네요. 11위에서 포스코를 보면은 자, 포스코는 그러면 요번 한 달 동안 어땠니? 요번 한 달 동안 5%가 올랐습니다. 고점을 2달 전에 찍었죠. 그래서 요 2달 전에 고점 찍었을 때가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우리가 뭐가 나왔었냐면 원자재에서 슈퍼 사이클 원자재가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야, 뭐 철강 가격 계속 오른다는 얘기 나왔었는데 중국에서 철강 가격 억제한다는 재료 나오면서 2달, 3달 조정받다가 요번에 다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상승에서 단순히 철강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학 회사가 LG화학, SK이노베이션 다 화학 회사잖아요. 화학 회사가 2차전지 배터리, 마찬가지로 철강 회사가 2차전지 배터리,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반도체가 2차전지 배터리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회사들이 성장성이 좀 생기면서 주가가 점프업을 하는데 그게 있었다면은 뭐 이번 상승이 좀 이해가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좀 그냥 조정권에 있었고요. 뭐 대부분 중복이라서 중복이 아는 종목들만 말씀드리면 LG생활건강은 최근 급락이 좀 굉장히 많이 아쉬운.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렇게 월봉으로 보시면 또는 연봉으로 보시면 굉장히 우상향을 잘하는 회사예요. 거의 뭐 어찌 보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3년 조정받았다고 과거에 2번이나. LG생활건강은 1년 이상 조정받은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왔던 종목인데 이런 일봉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 저런 게 섞여 있겠죠. 뭐가 섞여 있냐면 코로나 2차, 그러니까 4차 확산인가 어쨌든 델타 변이한 확산 그게 분명히 이런 소비재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적 부분에서 LG생활건강 이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이미 뭐 이거
6월 달에 반영된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왜냐면 6월 달에 13% 지수보다 훨씬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융주를 보면은 신한지주, KB금융 모두 이번 달에 빠졌습니다. 보시면 KB금융은 5%가 빠졌고요. 네. 신한지주가 2%가 빠져서 지수보다는 좀 빠진 상태. 네. 요 정도까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봐야 될 업종들, 뭐 반도체,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바이오, 2차 전지, 자동차, 철강, 금융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K텔레콤 하나 보면 SK텔레콤은 이번 달에 사실 지수보다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지난달에 고점을 찍었고 6개월 상승을 했기 때문에 KT하고 LG 플러스를 같이 보면 KT 이번 달에 6% 올랐거든요. 그리고 LG 플러스 LG 플러스는 SK텔레콤 좀 살짝 빠졌고 그래서 제가 왜 통신주를 주목하냐면 KT가 이번 달에 많이 올라서 원래 묵직한 종목인데 그래서 KT, SK텔레콤, LG 플러스도 최근에 이 광고 같은 걸 보면 AI 쪽 이야기도 꽤 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스피커 다들 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AI 쪽 기술력들 또는 4차 산업혁명에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들 또는 통신 속도들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신 3사를 좀 지켜보고 있는데 KT는 올랐고 SK텔레콤하고 LG 플러스는 약간 빠졌다. 이 정도까지 보면 중요한 업종들은 대부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 한번 좀 우리가 보는 건가요? 네, 상승률 상위 종목도 아까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요. 네. 미리 해놨는데 6월 말 기준이니까 네. 딱 한 달 동안 오늘 7월 말은 아니지만 뭐 거래일수로 이틀이 남았지만 7월 28일까지의 상승률 순입니다 이게. 그럼 이거를 보시면서 종목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요게 막 100%, 뭐 70%, 50%까지 올랐잖아요. 종목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쫙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아, 얘가 왜 올랐지? 왜 올랐지?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오른 얘네를 사라는 게 아니고 얘네가 어디 그룹에 있는 애들이지? 나홀로 상승을 했으면 얘 안 살 거면 볼 필요 없죠. 근데 나홀로 상승이 아니고 비슷한 애들이 2개, 3개, 4개, 5개가 있다면 그 그룹 애들을 볼 필요가 있죠. 왜? 아직 안 오른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보시면 세종메디칼은 최근 3일, 4일 동안 올랐어요. 이거 대주주 변경 때문에 올랐거든요. 최대주주 변경이면 나홀로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종목도 같이 볼 필요 없죠. 빼야겠네요. C11은 뭘까요? C11은 요때 최대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고 움직였던 얘기는 얘는 신규 상장이에요. 신규 상장. 요때 신규 상장. 아마 코넥스에서 넘어왔을 거예요. 그럼 신규 상장 종목이 최근에 좋아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라면 신규 상장 종목이 좋았어라고 아마 바로 캐치를 하실 텐데 신규 상장 종목이 이번 7월 달에 좋았습니다. 근데 아무 신규 상장 종목이나 좋은 게 아니고 미래산업, 네. 성장산업.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따가 8월에 좀 관심 가질 종목이 아니고 업종 8가지 업종을 다 미래산업으로 일부러 꼽았는데 이번 7월 달에 올랐던 종목 중에 지금 상승률 높은 애들이 대부분이 미래산업, 특히 신규 상장 미래산업이 많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떤 쪽으로 미래산업인데 자, 신규 상장일이 2021년 2월 24일이니까 올해 신규 상장 종목 맞죠? 네. 올해 신규 상장 종목인데 얘가 뭐 하는 회사인데 AI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 AI. 제가 아까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미래 성장성을 우리가 카카오에선 AI, 네이버에선 메타버스를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익성은 없냐? 왜 없어요? 네이버에서 이커머스, 카카오에서는 지금 상장되고 있는 모든 애들, 카카오뱅크, 뭐 기존에 상장한 카카오 게임, 앞으로 할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엔터 이런 애들이 이제 수익성이 있는 애들이고 성장성은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AI라는 4차 산업혁명의 끝판왕 이쪽에 이제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종목은 신규 상장 종목인데 AI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또 나머지 종목이 뭘까요? 에코프로 HN, 얘도 보니까 5월에 상장됐어요. 그럼 얘도 신규 상장 종목인데 7월에만 115% 올랐어요. 지금 115% 올라서 지금 상승률 3위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얘는 뭐 하는 회사인데 에코프로가 자회사고요. 에코프로 HN은 죄송합니다. 에코프로가 뭐 회사고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듯이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HN을 갖고 있어요. 그 에코프로 HN은 뭐 하는 회사냐면 요거 신규 상장에서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써 있네요. 환경 오염 방지 관련 소재 설계. 그럼 요거 요즘에 유식한 말로 ESG 관련주예요. ESG 관련주. 경제신문을 보면 제가 종이신문을 올해 1월 달에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모바일로만 보니까 제가 원하는 기사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신문은 올해부터 뭐 브랜드 말해도 되죠. 종이신문 몇 개 없으니까. 경제신문 중에 매일경제하고 한국경제를 보거든요. 하나 보는데 한 10분, 15분 봅니다. 그냥 제목만 훑어요. 제목 위주로. 제목 위주로 봐요. 근데 뭐 자세히 보고 싶은 건 보기도 하고. 정말 한 5달 동안 제일 많이 나온 단어. 네. 제가 진짜 자신하는데 ESG하고 메타버스입니다. 네. 확실합니다. 좀 매일 신문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메타버스하고 ESG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이게 지금 ESG예요, 환경오염. ESG 맨 앞에가 인바이론먼트란 말이에요. 환경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탄소 배출권, 그리고 유럽에서 앞으로 전기차만 만들어야 돼, 뭐 이런 것들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럼 나아가서는 태양광, 풍력 이쪽도 관련 있고, 또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도 있고, 또는 환경오염 방지 종목들이 있고, 근데 그런 종목이 신규 상장이 됐는데 3위에 올랐어요. 그러면 C랩과 에코프로 H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업종은 다르잖아요. AI하고 환경. 근데 신규 상장이면서 둘 다 미래산업이에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뭐가 더 있었니? 더 있었어요. 보시면. 어떤 애들이 더 있었냐면 이 종목이 지금 19위에 있는데 53% 상승을 한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얘도 역시 신규 상장 4월 달에 했고 3월 달에 했고 신규 상장하고 나서 뭐 이렇게 조정도 받고 좀 하다가 요번 달에만 50%가 올랐대요. 그럼 자이언트 스텝은 뭐 하는 회사인데 뭐 하는 회사인지 보면 되죠. 요가 보여야 돼요. 네이버. 그럼 네이버가 괜히 지분을 갖고 있지는 않을 텐데 뭐 하는 회사인지 보면 국내 최고의 광고 VFX 스튜디오. 관련 회사들이 삼성, 나이키, 현대차, SM. 혹시 에스파라는 걸그룹 아시나요?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그 걸그룹이 실제 존재하는 걸그룹이면서 동시에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 아바타가 있는 걸그룹이에요. 그 아바타를 만든 회사가 바로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네이버의 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신규 상장 회사인데 성장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올랐다 그랬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종목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노뎁도 똑같죠. 신규 상장인데 7월 달에 많이 올랐는데 얘도 메타버스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지금 올라간 종목들을 공부해라 라는 것보단 이 방법, 한 달 동안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올랐지를 보면 그러면 지금 힌트를 얻을 게 뭐예요? 미래산업이 좋았구나. 그러면 미래산업 중에 아직 안 오른 종목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종목 선정 방법이 되겠죠.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또 몇 개 의미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린다면 카카오 게임즈가 있죠. 카카오 게임즈가 7월 달에 60%가 올랐습니다. 그럼 카카오 게임즈가 오른 이유는 오딘이라는 게임이 대박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슨 공부를 하면 되냐면 카카오 게임즈를 사야지 라는 생각보다 어떤 게임 회사가 어떤 게임을 런칭을 하는 준비를 하는지 그리고 그 게임이 대박 확률이 높은지 그렇다면 런칭하기 전에 미리 좀 매수해 두면 만약에 선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선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런칭을 앞두고 있는 게임주가 있다면 그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되죠. 그래서 선매수를 했는데 오르면 좋은 거고 안 오르면 본전에 나오면 되고 이런 게 이제 종목 산정 방법인 거예요. 또 하나 유니드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얘도 이제 7월달에 오는데 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올랐어요. 증권사 리포트가. 최근에 장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증권사 리포트 소위 말하는 약발이 좀 잘 먹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뭘 공부할 수 있어요? 아침마다 증권사 리포트 열심히 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증권사 리포트를 봤는데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분석이 좋아. 근데 매수 목표가를 올렸어. 근데 나도 그게 동의가 된다면 뭐 조금 사보는 거죠. 그게 나의 종목 선정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종목 선정 잘하면 되는데 종목 선정 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아까 제가 시가총액 상위 그룹 설명드렸잖아요. 2차전지 3대장이 쉬어. 근데 2차전지는 앞으로 계속 좋대.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지수가 지금 묶여 있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을 사볼까? 종목 선정 방법. 또 상승률 상위 종목을 봤어. 근데 미래산업 애들이 좋아하네. 신규 상장 종목이. 그럼 신규 상장 미래산업 종목 중에 아직 안 오른 애들이 있나?
카카오 게임주가 올랐어. 오딘이라는 것 때문에 올랐대. 그럼 게임주 중에서 앞으로 8월달, 9월달에 게임, 그것도 좀 대작, 글로벌 대작 이런 것들을 런칭할 회사들이 있나? 네. 이런 게 바로 종목 선정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5번째 노란 풍선이 있네요. 이거 여행주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여행주가 다른 데는 여행주 상승 높은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역시 김 작가님 진짜 네. 재테크 유튜버 3년이면은 슈퍼게임이 된다더니 그런 속담 들어보신 적 없죠? 없죠. 제가 오늘 처음 만들어냈으니까. 제가 좀 순발력이 있습니다. 바로 만들어냈는데 재테크 유튜버 3년이면 슈퍼게임이 된다. 왜냐면 맨날 슈퍼게임이 옆에서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지적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공통점 찾기를 할 때 왜 올랐는지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만약에 김 작가님 질문 안 하셨다면 보시는 분들 중에 그래 이세무사 말 맞는 것 같아. 그럼 나도 해볼까? 노랑풍선은 여행주인데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여행주가 오르네? 그럼 여행주 사야겠다? 그건 잘못된 판단이죠. 왜냐하면 여행주라서 오른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이잖아요. 권리락. 네. 그럼 이게 무슨 권리락이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죠. 무슨 권리락이었냐면 무상증자 권리락이었어요. 원래 무상증자 권리락을 하면 권리락 효과라고 해서 몸통이 가벼워집니다. 네. 그래서 가벼워졌을 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올라간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사실 에코프로 H에는 좀 권리락은 안 써 있죠. 네. 근데 얘가 7월 달에 상승한 이후에 ESG 관련주, 환경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에코프로 H에는 사실은 무상증자 300% 공시가 나왔어요. 300% 뭐냐면 한 주당 3주를 줍니다. 네. 그럼 얘는 무상증자니까 그러면 아예 뭐 신규주 아니잖아. 근데 다른 신규주를 봤더니 다른 신규주 중에 C랩, 뭐 자이언트 스텝, 이노뎁 이런 애들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저도 내막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에코프로 H에는 원래 미래산업 신규주이면서 무상증자 재료도 나왔으니까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신규주 미래산업은 봐도 되고 반면에 노랑풍선은 얘는 다른 여행주가 오른 게 하나도 없고 얘만 올랐는데 권리락에 써 있는 거 보니까 무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올랐네. 그러면 여행주를 사실 얘 때문에 살 필요는 없는 거죠.